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본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의지를 꺾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6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은 미한일 3국 공조의 이점을 강조하고 보다 긴밀한 한일 양국 관계를 향한 진전을 환영하고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타이완 해협에 걸친 평화와 안정 보존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alliance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s a cornerstone of what we believe is integral to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it is something we prioritize because we also believe it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American people in terms of their security and prosperity, and we do believe the same for the Japanese people. 미국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의 도발 양상에 대해 말해왔으며 북한이 예고 없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해왔다면서 어떤 도발도 한국,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어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None of these provocations have or will change our essential orientation. That is our stalwart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and Japan, our treaty allies.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영내 동맹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대화와 외교에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지만 북한은 추가 도발로 응답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This offer of dialogue and diplomacy has, at least so far, been met only with additional provocations. North Korea tends to go through, the DPRK tends to go through periods of provocation, periods of engagement. It's very clear that we're in a period of provocation now.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조약 동맹의 방위와 억지력 강화를 위해 동맹과 계속 협력할 것이고 북한이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된 상황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영국 외무부는 26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영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지난 24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CVID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은 또다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노골적으로 어기고 무모하게 영내와 국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의를 수용하며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종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도 VOA의 논평 요청에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발사도 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프랑스는 여전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가 2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일부 핵실험장을 복원하는 등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지난 1년간 영변 핵단지에서 시설 가동과 건설 작업 징후 등이 포착됐다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IAEA 사찰단 부재기간 대두된 모든 쟁점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EU를 대표해 연설에 나선 체코 대표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은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규탄하고 특히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하며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컨테이너 화물선을 구매한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선박 구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최근 몇 년간 위장 회사를 동원한 이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입니다. 북한 깃발을 단 SF 블룸호란 이름의 선박이 이달 들어 북한 남포와 중국 룸커우항을 몇 차례 오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자신의 위치 정보를 담은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해 선박명이 포함된 기본 정보를 외부로 송신하는데 이를 통해 수신된 SF 블룸호의 이름은 부양 2호입니다. 그런데 BOA가 과거 선박의 등록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SF 블룸호 혹은 부양 2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타이완 회사가 소유한 더블 해피니스 1호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린 트래픽과 유엔의 선박 등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국 홍콩에 사무실을 둔 시노 에버 트레저사가 타이완의 한 회사로부터 이 선박을 구매했고 이후 선적을 탄자니아에서 팔라우로 이름도 더블 해피니스 1호에서 토윈호로 변경했습니다. 이어 올해 3월 북한 깃발을 단 SF 블룸호 또는 부양 2호가 돼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6월부터 올해 3월 사이 홍콩 회사와 북한 사이에 부양 2호에 대한 매매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면 타이완 회사로부터 이 선박을 구매한 홍콩 회사가 애초부터 북한이 세운 위장 회사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실험에 따라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부양 2호가 타이완과 홍콩 회사를 거쳐 북한 깃발을 달기까지 유엔 제재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위장 회사를 동원한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는 최근 몇 년간 자주 관측됐습니다. 특히 BOA는 북한이 한때 한국 소유였던 10,000톤급 이하 중고 선박 여러 척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깃발을 달거나 한국 회사 소유의 리용호와 써니시더호, 오션스카이호 등 6척이 2019년과 2020년 사이 북한 선박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최근 수십 차례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가 포착된 선적 비상의 뉴콘크호도 한때 한국 선박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3월 매각을 위해 한국을 떠나면서 차항지를 북한으로 보고했지만 아무런 제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 최근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제재를 보다 철저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가 북한이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미국은 유엔에서의 외교와 북한 이웃 나라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모든 회원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루비오 의원과 해거티 의원은 지난 22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해외 노동 동원에 대한 철저한 제재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 북한 노동자들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 구매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에 관여한 기관이나 개인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26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난 30년간 미국의 간악한 적대 정책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과 군사적 공갈이 가중될수록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우리의 힘도 강화된다고 밝히고, 이어 미한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명백히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점으로 몰아가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발표 이후 미국은 항상 분명한 입장을 보여왔다면서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다룰 의무와 북한이 계속 위반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어 미한연합군사훈련은 본질적으로 오래된 훈련으로 일상적이며 순수한 방어적 목적의 훈련으로 미국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며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